매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식탁 한쪽에 놓인 영양제 병들을 하나씩 열어서 알약을 꺼내 드십니다. 비타민 한 알, 칼슘 한 알, 오메가3 한 알, 거기에 요즘 좋다는 베르베린이나 아연, 홍국 추출물까지 더해지면 한 번에 4~5알씩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이 사다 준 것도 있고 유튜브에서 보고 직접 주문한 것도 있고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이 권해주신 것도 있습니다. 식탁 위에 영양제 병이 5개, 6개씩 줄줄이 놓여 있는 집이 어느새 아주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영양제 얼마나 오래 드셨나요? 한 달? 3달? 아니면 벌써 1년이 훌쩍 넘으셨나요? 영양제는 몸에 좋은 것이니까 오래 먹을수록 더 좋겠지. 매일 빠짐없이 드셔야 효과가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몸에 해롭다면 애초에 판매가 되지 않을 것이고 건강 전문가들이 권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게다가 드시는 동안 특별히 불편한 느낌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지금 드시고 계신 영양제 중 몇 가지는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도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드셨을 때는 오히려 몸 안에서 조용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지나치십니다. 영양제를 성실하게 챙겨 드시는 분일수록 역설적으로 이 위험에 더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손발이 좀 저리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피부가 갑자기 거칠어지면 날씨가 건조해서 그렇겠지 하십니다. 이유 없이 피로감이 쌓이면 요즘 날씨 탓인가 하고 지나치십니다. 소화가 자꾸 이상하면 밥을 잘못 먹었나 보다 하고 마십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매일 아침 가장 성실하게 챙겨 드시던 바로 그 영양제일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랫동안 드셨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영양제 10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도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것들과 한 번만 비교해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어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건강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유튜브도 열심히 보시고 건강 관련 책도 챙겨 읽으시고 건강 정보라면 직접 찾아서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주변 친구분들보다 훨씬 건강에 신경을 쓰신다는 자부심도 있으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오히려 영양제를 더 꼼꼼히 챙기셨고 내가 이렇게까지 챙기는데 아프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매일 거르지 않고 드셨다고 합니다. 드시는 영양제가 꽤 많으셨습니다. 아연, 칼슘, 비오틴, 비타민, 비군 복합제, 그리고 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홍국 추출물까지 매일 6가지를 1년 넘게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증상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손끝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저리다기보다는 감각이 약간 무뎌진 것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바느질할 때 실이 잘 안 잡히는 느낌, 그릇을 들 때 손가락 감각이 예전 같지 않은 느낌.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아셨답니다. 어제 설거지를 너무 오래 해서 그런가, 날이 추워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로 넘기셨죠. 그런데 그 느낌이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발도 비슷해졌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발바닥이 약간 얼얼한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발이 이상하게 감각이 없는 것 같아 넘어지실 뻔한 적도 있었다고요. 낮에는 그나마 괜찮다가 저녁이 되면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영양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여쭤봅니다. 요즘 드시는 영양제가 있으시면 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르신은 하나씩 말씀해 주셨고 제가 비타민 BC가 들어간 제품을 드시고 계신가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은 종합 비타민 B군 복합제를 드시고 있다고 하셨어요. 포장지를 보니 피리독신, 즉 비타민 BC가 하루 100mg 들어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것을 1년 넘게 매일 드신 거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이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다들 영양제를 열심히 챙기시는 분들이었고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셨을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신호들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건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경험하는 증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영양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무도 먼저 떠올리지 못합니다. 드시는 본인도, 주변 가족도, 심지어 처음 진료를 받으시는 의사도 처음에는 다른 원인부터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제가 왜 오래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면 채우려 하고 너무 많아지면 내보내려 합니다. 문제는 이 균형 조절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약해지고 특정 성분이 계속 과하게 들어올수록 점점 더 버거워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알아서 처리했던 것들이 어느 시점부터는 처리가 안 되고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연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연은 면역 기능, 피부 건강, 남성 건강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식적으로 챙겨 드십니다. 하루 30mg 혹은 50mg짜리 고용량 제품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연을 이 정도 용량으로 석 달 이상 드시게 되면 몸 안에서 구리의 흡수를 점점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연과 구리는 장에서 흡수될 때 같은 통로를 이용합니다. 이 통로에서 아연이 너무 많아지면 구리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마치 버스가 이미 10,000원인데 더 타려는 승객이 밀려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구리가 부족해지면 먼저 적혈구 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없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더 심해지면 신경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걸음걸이가 어색해지거나 다리 감각이 이상해지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오면 대부분의 분들은 빈혈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신경 문제인가 하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십니다. 아연을 오래 드셨다는 이야기는 쉽게 떠올리지 못하십니다. 칼슘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뼈에 좋다는 말 때문에 칼슘 보충제를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칼슘만 단독으로 드시면 흡수된 칼슘이 뼈로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칼슘이 몸속에서 뼈에 잘 쌓이려면 비타민 D3와 비타민 K2 그리고 마그네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 K2는 칼슘이 혈관 벽에 쌓이지 않고 뼈로만 가도록 안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흡수된 칼슘이 혈관 벽에 조금씩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석회화입니다. 어깨 석회화, 혈관 석회화, 여성분들의 유방 석회화, 전립선 석회화.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칼슘을 뼈 건강을 위해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이런 결과가 생긴다면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몸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히 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비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모 예방이나 손발톱 건강 때문에 많이 드시는 그 성분, 요즘 제품들에는 하루 1000마이크로그램에서 5000마이크로그램씩 들어가 있는 고함량 제품들이 많습니다. 원래 하루 권장량이 20마이크로그램 안팎이니 100배에서 250배를 드시는 셈입니다. 비오틴을 이렇게 고용량으로 드시면 비타민 B5인 판토텐산과 장에서 흡수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판토텐산이 부족해지고 그 부작용으로 오히려 피부 트러블, 여드름, 각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탈모를 예방하려다가 피부가 나빠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B6, 피리독신의 경우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고용량으로 드시면 몸 안에서 활성형 비타민 B6와 흡수 경쟁을 일으켜 오히려 신경 기능에 방해가 됩니다. 좋으라고 드셨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오래 드셨을 때 문제가 생기는 기본 원리입니다. 몸은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너무 많아지면 반드시 다른 하나가 밀려납니다. 이제 각각의 영양제가 오래 드셨을 때 몸 안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시니아입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해준다고 알려져 있어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이 드시는 성분입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저렴한 가격의 다이어트 보조제에 흔하게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만큼 간 독성 사례가 꽤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식욕이 조금 줄고 속이 약간 불편한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화가 안 되고 이유 없이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눈이나 피부가 약간 누래지는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이 간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지나치십니다. 가르시니아는 아무리 길어도 석 달을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량 나이아신 비타민 B3입니다. 일반적인 하루 섭취량은 10에서 20mg 안팎이지만 고지혈증 개선이나 항노화 목적으로 하루 1000mg, 2000mg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정도 고용량을 수개월 이상 드시면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가르시니아와 함께 간 독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꼽힙니다. 얼굴이나 목 부위가 갑자기 붉어지고 뜨거워지는 홍조 반응이 먼저 나타나고 소화장애, 심하면 간 수치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구분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니코티나마이드라는 성분은 나이아신과 형태가 다른 비타민 B6입니다. 항암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 성분은 이런 간 독성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나이아신과 혼동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베르베린입니다. 혈당 조절, 고지혈증 개선,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꾸준히 챙겨 드십니다. 일반적으로 베르베린은 안전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일부 분들은 드시고 나서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자주 차거나 장이 불편하다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분들에게는 베르베린이 장안의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함께 줄여버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 트러블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 석 달을 넘기지 않으시고 잠시 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홍국 추출물입니다. 홍국은 누룩곰팡이가 발효된 붉은 쌀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여기 들어있는 모나콜린 K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쓰이는 스타틴 계열 약과 동일한 작용을 합니다. 다만 의약품 수준에 비해 함량이 훨씬 낮아서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장기간 드실 이유는 없습니다. 석 달에서 6달 안에 드시면서 그 기간 동안 식습관과 운동, 체중 관리를 함께 해나가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드시다가 끊으면 수치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홍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용량이 낮더라도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근육통이나 간 수치 이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함량 비오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토텐산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함량 비오틴은 혈액 검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검사나 심장효소 검사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검사 최소 사흘 전부터 비오틴을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EGCG, 녹차 추출물 고함량 제품입니다. 이 성분은 하루 400mg 미만일 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간 기능 개선, 체지방 감소, 항노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400mg을 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줍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식약처 기준 때문에 이 용량을 넘지 않습니다만 해외 직구로 구매하신 제품 중에는 이를 초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함량 제품은 한 달 이하로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는 고용량 아르기닌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나 혈행 개선, 남성 건강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3000mg 이상씩 오래 드시면 면역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몸 안에서 부족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입술이나 피부에 수포가 생기거나 피부염이 반복된다면 아르기닌을 오래 드신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용량 이상으로 드시는 분들은 2달 정도 드시고 끊으시거나 라이신을 함께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양제들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목적에 맞게 적절한 용량으로 드시는 것은 얼마든지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드셔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없이 막연히 계속 이어서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만 잘 챙기셔도 불필요한 부작용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실용적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드시는 영양제의 성분표를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특히 비타민 B6가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이나 B군 복합제를 드시는 분들은 하루 총 용량이 50mg을 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 아연, 아르기닌 제품을 드시는 경우에도 함량을 한번 보아 두시면 좋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불편하시면 돋보기를 활용하시거나 제품 이름을 적어서 가까운 약사 선생님께 여쭈어 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사 선생님은 그런 질문을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절대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드시고 계신 영양제의 복용 기간을 정해 두십시오. 냉장고나 영양제 보관함 위에 작은 메모지로 시작한 날짜를 적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영양제는 몇 월 며칠에 시작했다고 한 줄만 적어 두시면 됩니다. 한 달 단위로 이번 달에는 이 성분을 드린다는 식으로 관리하시면 무심코 수개월씩 이어서 드시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성분들 중 가르시니아, 나이아신 고용량, EGCG 고함량 제품은 한 달 이하를 기준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석 달을 한 사이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칼슘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할 것들을 챙겨 주십시오. 칼슘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칼슘과 비타민 D, C, K2가 함께 들어있는 복합 제품을 고르시거나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외출을 줄이셔서 햇볕을 잘 쬐지 못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쉬우니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함께 드시면 칼슘 대사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넷째, 영양제 부작용이 의심될 때는 가장 최근에 새로 시작한 제품부터 하나씩 끊어 보십시오. 드시는 약이나 영양제가 많을수록 어떤 것이 원인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최근 두세 달 안에 새로 추가된 것부터 한 가지씩 빼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갑자기 나빠졌다면 비오틴 고함량 제품을 먼저 의심해 볼 수 있고, 손발 감각이 이상해졌다면 비타민 비스크 용량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화가 자꾸 이상하다면 베르베린을, 피로감이 유독 심해졌다면 아연 고용량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새 영양제를 추가하실 때는 천천히 한 가지씩 시작해 보십시오. 건강 정보를 보시고 좋다고 하니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드시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드시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떤 성분이 몸에 맞는지 또는 어떤 것이 불편함을 일으키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열흘에서 2주 간격으로 한 가지씩 추가해 보시면 내 몸의 반응을 훨씬 잘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간 수치, 혈중 미네랄 수치, 기본 혈액 검사를 해두시면 드시는 영양제가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연이나 비타민 B6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드셨던 분들, 홍국이나 가르시니아를 오래 드셨던 분들은 한 번쯤 간 수치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는 안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습관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들입니다. 몸을 위해 그토록 성실하게 영양제를 챙기셨다면 이 정도 확인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비타민 B6 제품을 끊고 나서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관계없는 건가 하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째가 되면서 서서히 송긋 감각이 돌아오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3달이 지나자 밤에 발바닥이 얼얼했던 그 느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그제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챙겨 먹었던 게 오히려 문제였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챙기셨을지, 그 노력이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걸 아셨을 때 얼마나 황당하셨을지. 하지만 동시에 늦게라도 알아채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도 느낍니다.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신호가 영양제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만 열어두시면 훨씬 빠르게 알아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 독성을 직접 일으킬 수 있는 가르시니아는 아무리 길어도 석 달을 넘기지 마십시오. 고용량 나이아신도 마찬가지로 간에 직접 부담을 주니 단기간만 드십시오. 비타민 B6는 하루 50mg을 초과하는 제품을 석 달에서 6달 이상 드시면 손발 저림 같은 신경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연 고용량은 석 달 이상 드시면 구리 결핍과 신경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르베린은 장 트러블이 있었던 분이라면 석 달 이하로만 드시고 쉬어주십시오. 홍국 추출물은 석 달에서 6달 안에 드시면서 식습관 개선을 반드시 함께 하십시오. 비오틴 고함량은 판토텐산 결핍을 막기 위해 한 달에서 석 달 이하로만 드시거나 판토텐산을 함께 챙기십시오. 고용량 나이아신은 오랫동안 드시면 간에 심각한 부담이 됩니다. EGCG 400mg 초과 제품은 한 달 이하로만 드십시오. 그리고 칼슘은 절대 단독으로 오래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비타민 D3, K2, 마그네슘과 함께 드십시오. 고용량 아르기닌은 2달 이하로 드시거나 라이신을 함께 챙겨 주십시오. 몸의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안의 대사 능력이 조금씩 달라지고 영양소를 처리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별 탈 없이 드셨던 것들이 어느 시점부터는 몸에 작은 부담이 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노력을 게을리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시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성분 중에 지금 드시고 계신 것이 있다면 용량과 복용 기간을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실 때는 가까운 약국이나 의원에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몸 안에 오랫동안 쌓이고 있던 부담을 미리 막아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그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때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변에 영양제를 여러 가지 오래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눠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는 함께 할수록 더 많은 분들께 닿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